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부장님 어제 시장은 좀 쉬었어요. 네. 월요일에 너무 강하게 튀어서 어제 쉼은 그래도 좀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뭐 일단 어제 시장은 한 10,000원 정도 하루에 벌었는데 오늘 한 2,000원쯤 쓴 느낌 뭐 그런 거니까 그렇게 나쁜 조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에 뭐 예를 들면 좀 급락하는 섹터들이 또 제법 많이 눈에 띄어서 그런 부분에 또 좀 마음 졸이신 그런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일단 좀 화면을 보면서 하나 점검을 해볼게요. 자, 어제 코스피의 뭐 그런 정도의 뭐 숨고르기 얼마든지 뭐 이해할 수 있는 정도고요. 역시 21선 추세선을 회복한 다음에 어제 이 추세선을 뭐 장중에 이탈하는 흐름은 전혀 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바지 새 업종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쪽이 어제 뭐 좀 혼조세였지만 어제 그래도 반도체 내에서 강세를 보였던 쪽은 온 디바이스 AI향 종목들 이를테면 뭐 BH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점이 주목되고요. 바이오가 다시 또 이제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가 또 급락 반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변동성이 또 확대되는 모습이었고 2차 전지는 이제 전일의 그 노스볼트 파산으로 급등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종목별로 그냥 수급 상황에 따라서 좀 온도차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어제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제히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조정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말미에도 이제 제가 좀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떻게 좀 우리 시장에 반영될지 좀 궁금하다 했는데 굉장히 좀 큰 폭의 좀 변동성으로 반영이 됐고 그런데 또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조정을 틈타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중국 관련해서 다시금 좀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한 이제 그런 섹터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하락한 쪽은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서 방산, 조선, 원전, 뭐 우주항공 이런 쪽이었고 여행항공, 엔터 같은 좀 중국 쪽에 좀 모멘텀 있는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걸 이제 제외하고 독자적인 섹터를 보게 되면 AI 소프트웨어가 요즘에 계속 올라갑니다. 네. 좀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뭐 할 정도로 좀 당황스럽게 올라가고요. 통신주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이었고 신재생이나 히토류 쪽에 이런 쪽에 이제 좀 움직임이 감지가 됐고요. 일단 외국인이 어제 한 600억 정도 팔았는데 현재 현물 포지션에서 사고 파는 거는 일단 규모가 굉장히 축소돼 있는. 다만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를 때는 선물을 뭐 5천억, 6천억대 사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좀 조정받을 때는 선물을 뭐 장중에 또 4, 5천억씩 팔아대는 이런 좀 맥도독의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금 현재는 뭔가 현재 시점에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의 맛 소프트웨어 네. 관련해서 방금 언급을 주셨는데 오늘은 좀 생색을 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질주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투자의 맛에서 다룰 때만 해도 정말 다른 매체에서 AI 소프트웨어 안 다뤘었거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근데 지금 급등인데 이 급등의 폭이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네이버 한글과 컴퓨터 또 점프해서 올라갔고 뭐 관련주들 널뛰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딱 말씀 주셨던 진에어, 대한항공 봐야 된다 픽해 주셨는데 어제 바로 급등 나왔었거든요. 통신, 뭐 엔터 다 좋은데 일단은 한글과 컴퓨터, 네이버 리뷰해 볼게요. 그래요. 일단 뭐 여행주 어제 제가 말씀드린 리뷰 그 무비자 관련해서 어제 여행 항공주 쪽에 집중하자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진에어, 대한항공, 하나토 일제히 올라갔잖아요. 대신에 이제 GKL이나 호텔신라는 조용했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무비자 이슈는 여행 항공 쪽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핫해서 요거를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사실 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였죠. 쭉 길게 늘려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네이버나 한글과 컴퓨터는 다 요 구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얘기하고 이렇게 시세가 났을 때 여기저기서 이제 이게 맛집이다라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는 이런 과정. 사실 이 재미로 저는 뭐 바닥주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이 두 종목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번 달 현재 약 15% 정도 올라 있고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이번 달에
한 25%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동반에서 이 11월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장중에는. 다만 이제 네이버는 좀 우직하게 올라가는 맛이 있고 한글과 컴퓨터는 좀 깐돌이 같죠. 좀 들썩들썩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맛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들 종목들의 실적이 뭐 좋다라는 거는 뭐 누누이 제가 강조해 드린 부분이고 가격 메리트 역시도 이제 부각을 받는 이제 상황인데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 꿰는 거는 다른 건 바늘로 꿰매지만은 여기는 이제 수급으로 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수급이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시세 연속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아직은 뭐 좀 테마적인 인식이 아직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거 일제히 조정받고 또 AI 소프트웨어가 거의 뭐 유일하게 연속성을 보이는 섹터다 보니까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좀 이제 말이 좀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네이버는 우직한 맛이 있지만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장중에 급등은 자주 나오는데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 종목은 뭐 이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기저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글과 컴퓨터가 장중에는 이제 급등 시도가 나오는데 자꾸 윗꼬리를 다는 부분은 바로 요 이제 25,000원 부근에서 27,000원 사이 좀 매물대가 두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좀 뚫어내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일단 기술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글과 컴퓨터는 코스닥 150 종목이니까 이제 인덱스 종목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코스닥 시총 상위 그 바이오주들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코스닥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하는 뭐 선물이나 옵션 쪽에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도 분명히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글과 컴퓨터가 AI 소프트웨어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승의 일부 비중을 차지한 게 우주항공 테마였어요. 예. 왜냐면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인 한컴 인스페이스가 이제 뭐 세종이나 뭐 무궁화 위성 개발이나 발사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일단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때는 또 이제 우주항공 테마로 잠깐 부각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우주항공 테마로 또 들어온 수급들은 어제 이제 그 방산주나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조정을 받는 국면에 그걸 보고 들어온 또 수급들은 나갔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이제 여기저기 채널만 돌리면 한글과 컴퓨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얘기가 하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한글과 컴퓨터가 조금 방정맞게 올라갑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전히 저는 뭐 일단 저는 뭐 이 바닥에서 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여기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원체 좀 밑에서 우리는 뭐 이제 접근했던 측면이 네. 있으니까 지금의 변동성은 뭐 여전히 뭐 수익권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저는 뭐 부담이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그런 흐름을 보면은 네이버가 확실히 우직하게 올라오는 맛은 있어요. 수익률은 한컴보단 덜하지만 그러니까 좀 이제 안정성은 확실히 네이버가 있는 부분이니까 보통 맛으로 볼 수 있고 요즘에 한글과 컴퓨터는 저는 순하게 접근했는데 시장에서 계속 간을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소 좀 매운데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좀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눌릴 때 좀 접근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여전히 이 종목들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한글과 컴퓨터는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 이런 느낌도 들죠. 마치 좀 스스로 자기가 발굴해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투자의 맛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한글과 컴퓨터가 나중에 신고가에 가더라도 그 바닥엔 제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저는 됩니다. 네, 그럼요. 우리 AI 소프트웨어 사실 우리는 10월 때부터 네. 언급을 했었는데 만약에 11월에만 사셨어도 지금 한글과 컴퓨터로만 수익을 보셨어도 한 25%는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매체에서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위 때 타기 전에 좀 우리가 투자의 맛에서 언급하는 종목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체 이제 적중률이 높아져서요. 근데 어제 방산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방산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급락 그 낙폭 자체가 굉장히 커서 이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그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이제 방산과 우크라이나 재건이 엇갈렸죠. 예. 엇갈렸는데 사실은 이 섹터의 특징상 원래 손잡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지성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너희들 좀 사이좋게 지내라 해서 처음엔 그렇게 가는 듯 보였지만 이제는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화면 보실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장중에 11% 급락 나왔고요. 그리고
12일 고점 대비해서는요. 지금 무려 23% 하락. 지금 하락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네. 아래는 현대로템 어제 장중에 13% 하락을 했고 20일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그러니까 불과 뭐 일주일 상간에 지금 이 대형주들이 20%대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그 SY 스틸텍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장중에 상승 시도 나와서 이제 고점 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이건 이제 꽃놀이 뭐 고가놀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보면서 또 이제 또 픽을 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요 아래 이제 범한 건영. 그러니까 좀 이제 뒤늦게 좀 출연했는데 최근에 이제 좀 테마군에 좀 이제 중심에 좀 합류해서 장중에 17% 급등하는 흐름들. 그래서 장중에 좀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이거는 HD 현대건설기계, 그 진성 TEC.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최선호주로 얘기했던 종목이죠. 네. 좋죠? 너무 잘 가요. 네, 좋죠. 뭐 한글과 컴퓨터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배경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의 마이크 왈츠죠, 왈츠. 왈츠가 무슨 이제 음악 장르인데 이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 요 발언에 방산주에는 차익 실현 매도가 집중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종전 기대감에 동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요 방산주를 한번 좀 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방산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별로 보수적이지만 예. 하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극성을 부리니까 말린다고 안 하실 거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제 조선 방산 쪽은 차라리 그냥 시총 최상위 쪽에 달라붙자. 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그 전제는 뭐냐면 여차하면은 도망갈 수 있는 신호를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글쎄 뭐 저는 이거 충분히 뭐 좀 도망가야 되는 신호가 아닌가. 지금 비중 축소의 시그널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만 놓고 보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악재일 수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방산주는 저 이제부터 의견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견이 없다라는 것은 살 생각이 없다라는 거겠고요. 그리고 그 타전지석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실리콘2입니다. 결국엔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최상 최고가 종목도 결국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 정말 이 종목 실리콘2 안 사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샀는데 왜 이러지 하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아닌 종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주식 경험을 하게 되면 한시대를 풍미한 종목들은 결국에 사그라드는 것들. 지금 사실 한미반도체가 그런 케이스로 네.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또 방산주 제가 지금 질문이 꼬였네. 질문하셔야 되는 타이밍인가? 네, 질문 제가 드려본다면 네. 재건 쪽으로는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궁금한 게 사실 이제 방사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말씀 네. 주셨고 네. 재건은 두 종목을 픽해 주셨잖아요. 네. HD 현대건설기계, 진성 TEC 적중해서 가고 있고요. 네. 역시나 그럼 재건 쪽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에요? 예, 일단은 뭐 이제 건설기계 쪽도 이제 좀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가 이제 시장이 좀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요즘에 또 이제 또 새롭게 등장,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제 뉴페이스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어제는 또 농기계 쪽이 간 거예요. 이것도 TYM 뭐 이런 종목. 뭐 대동금속, 이거 위에는 대동금속이고 그리고 아래는 대동인데 또 뜬금없이 농기계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제는 또 SY 스틸텍도 강했고 범양건영도 강했고 네. 농기계도 강해서 뭔가 이제 좀 군집성은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종목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걸 캐치해서 좀 중립적으로 뭉뚱그려서 가자 하면 건설기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성 TEC는 저도 이제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 앞선 코너에서도 또 픽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닥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지나면은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진즉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진짜 그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순수하게 우크라이나 재건만 봤을 때, 제가 이제 전에 건설기계 쪽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나 말씀드린 게 유신 아직 아무도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유신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한미글로벌이 요즘에 또 하고 또 새로운 녀석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유신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서 그래도 후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가격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테마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유신. 그리고 테마주는 별게 아닙니다. 예. 내가 밑에서 샀는데 그게 올라가면. 급등하면 그게 테마주고 그게 급등주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통신으로 생색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통신까지 잘 가는지 어제 KT, LG, U+는 심지어 신고가를 가서요.
요즘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말했던 예, 종목들이요. 다 올라와요. 거의 대부분 올라와서 요즘에 제가 네. 기분이 그래서 파마도 했고. 예. 자, 뭐 통신주,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면 좀 너무 좀 생색내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담백하게 정리할게요. 자, 위에 SK텔레콤 제 투자의 맛 최선호주죠. 네. 자, 어제 조문. 그러니까 통신주는 2, 3%만 올라도 장대 양봉이에요. 그만큼 변동성이 적은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제 9월에 있는 이제 정고점을 트라이하고 있고요. KT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진하고 있는 종목이 LG U+의 52주 신고가예요. 자, 각각의 어떤 그 매력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찬바람 부니까 배당인데 가격 좋잖아요. 어제 금융주 빠지는데 통신주 오르는 건 역시나 가격이라는 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방어주의 매력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1월에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인 건데 자, 이제 LG U+를 좀 꼽아서 또 추가적인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LG U+가 최근에 좀 AI 쪽 행보를 많이 조금 시장에서 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AI 익시를 오픈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AI 이제 전담 사업부를 따로 이제 설립하는 이런 부분 쪽에서 좀 부각을 받았고 이제 여기 이제 곁들여서 최근에 LG 그룹주의 주주가치 제고 프로그램 네. 이런 부분들까지 곁들여지면서 통신 3사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이 통신 3사 중에 제일 느리기는 한데 예. 토끼와 거북이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 거북이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결국에는 같은 곳을 향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결국에는 결승점에 물론 이제 토끼가 예를 들면 이제 LG U+가 여기서 나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쉽게 하다가 SK텔레콤이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통신 3사는 지금 속도만 다를 뿐 방향은 맞다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중장기로 AI 모멘텀을 이제 좀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냐면 지금은 제가 백날 떠들어도 이제 이게 아직은 안 먹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지금의 한글과 컴퓨터처럼 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장에서 논리가 통신주, 네. 이제는 성장주다. 이제는 AI 기업으로 탈바꿈, 뭐 이런 이제 막 이런 제목들이 막 걸리는 시점이 아마 AI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슴슴하게 그냥 뭐 밸류업, 뭐 가격, 뭐 저평가, 배당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해 보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장 전략 짚어볼게요. 엔비디아, 테슬라는 요즘 뜨뜻미지근하고 네. 어제 그런데 좀 관세 우려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주들이 급락을 했죠. 요게 우리 시장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그럼 제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있으니 말씀드렸으니까 현대차 기아가 빠지고 모비스 글로비스 올라가면 요거 이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로 가는구나라는 힌트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MS나 이제 메타 같은 종목들 그래서 연속성 기대해 보고요. 뭐 이런 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오늘 투자의 맛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 오늘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